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무겁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노인 요양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 직장인입니다. 83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아내와 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중학생 아들까지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실 때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나가시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시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고민 끝에 평판이 좋다고 소문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는 곳이라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상담받을 때는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시설도 깔끔하고 원장님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머니를 가족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머니를 모신 첫 달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도 적응을 잘하시는 것 같았고 직원들도 웃으며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머니의 상태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무기력해지셨고 말도 거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었어요. 치매가 악화된 건가 싶어서 담당 간병사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워낙 내성적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면회를 갔더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바닥에 엎어져서 울고 계시는데 직원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또 시작이네라고 말하면서 할머니를 거칠게 일으키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직원이 제가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직원에게 이 할머니 진짜 귀찮아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예고 없이 면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문제였어요. 홍보할 때는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똑같은 반찬만 나오더라고요. 김치, 콩나물, 계란찜이 거의 매일 나오고 가끔 생선이나 고기가 나와도 양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나마도 식은 음식이 대부분이었고요. 더 심각한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은 혼자 식사하기 어려운데 직원들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앞에 밥을 놓고 알아서 드시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결국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치매 초기라서 아직 혼자 식사는 가능하지만 가끔 헷갈려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면회 갔을 때 보니까 어머니가 한 끼를 거의 못 드시고 계셨어요. 두 번째는 위생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방을 들어갔더니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변 냄새와 소변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직원에게 말하니까 "아, 깜빡했네요" 라고 하면서 얼른 청소를 하더라고요. 깜빡할 일인가요? 더 심각한 건 어머니의 몸 상태였어요. 옷을 벗겨보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기저귀 발진도 심했어요.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어보니까 며칠 전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해줬냐고 했더니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약물 관리였어요. 어머니가 복용하시는 치매약과 혈압약이 있는데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물어봤더니 직원마다 말이 달랐어요. 한 직원은 매일 드신다고 하고 다른 직원은 가끔 빼먹는다고 하고 또 다른 직원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약 복용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대충 체크만 되어 있고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약물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건가요? 네 번째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성의해지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면 별일 없어요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파스만 발라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히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넘어진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다섯 번째는 다른 입소자들의 상황이었어요. 면회 갈 때마다 보게 되는데 정말 심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분, 계속 울고 계시는 분,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였어요. 매번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시끄럽다며 방으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가족들은 얼마나 자주 면회를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갈 때마다 혼자 울고 계셨어요. 여섯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였어요. 어느 날 면회를 갔더니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대응이 너무 늦더라고요. 한참 후에야 119에 신고하고 그마저도 당황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만약 정말 응급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끔찍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설 관리 문제였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곳곳이 허술했어요. 복도 바닥은 미끄럽고 화장실은 냄새가 나며 침실은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답답했어요. 노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이었어요. 홍보할 때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운영되지 않더라고요. 가끔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형식적인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셨어요. 아홉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 문제였어요. 어머니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늦게 연락이 오거나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물어봐야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는 비용 문제였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내는데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기저귀가, 간식비, 이발비, 세탁비 등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 말해준 비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요양원도 비슷할 거라는 점이었어요. 이 요양원이 평판이 좋다는 곳인데도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요양원들도 알아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면회를 제한하고 어떤 곳은 직원들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돌봄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시설이 좋은 곳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저렴한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결국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와 아내 모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그냥 맡겨둘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더 속상한 건 어머니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요즘에는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체념하신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가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요양원 직원들과도 몇 번 이야기해봤어요. 처음에는 사과하고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 정도면 다른 곳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곳으로 옮기시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원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조금 나아지나 싶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였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노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있는 곳마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노인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서류상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감독기관에서 나와서 점검할 때만 잠깐 좋아지고 평소에는 이런 식이에요. 다른 가족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폐렴에 걸렸는데 연락을 늦게 받아서 병원에 늦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시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모실 수 없었고 결국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그 일로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무서워요.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일 텐데 저는 그것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열악한 요양원에 계속 모시고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와도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돼요. 아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아들도 할머니를 보러 갈 때마다 힘들어해요. 예전에 자상하고 따뜻하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무기력해지신 모습을 보는 게 충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족 모두가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답답해요. 요양원을 옮긴다고 해도 비슷할 거고 집에서 모시자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막막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또한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늙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올 텐데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사연자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사연자분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노인 돌봄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원 부족, 전문 인력 부족, 관리 감독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사연자분께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요양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면회와 예고 없는 방문을 병행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세요. 포기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다른 가족분들과 연대하세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요양원 측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공통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셋째,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역 보건소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요양원의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을 거예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서 더 나은 돌봄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가 요양 서비스나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다섯째,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요양원 환경은 바꾸기 어려워도 사연자분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어머니께도 위로가 될 거예요. 가능하다면 주말에는 외출을 하거나 면회 시간을 늘려보세요. 여섯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거나 더 좋은 요양원이 생기거나 정부 정책이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곱째, 가족의 건강도 챙기세요. 사연자분과 가족들이 스트레스로 쓰러지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져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요양원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경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많은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개별적인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좋은 인력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 감독의 허술함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실제 돌봄의 질을 평가하거나 입소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영리 추구 구조입니다. 많은 요양원들이 수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돌봄의 질보다는 비용 절감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직원 수를 최소화하고 식재료나 용품의 질을 낮추는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의 실제 운영 상황을 알기 어렵고 요양원 측에서도 문제점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안 부족입니다. 요양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재가 요양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센터 등의 대안이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임금과 근무 조건을 보장해서 좋은 인력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요양원의 서비스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또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 재가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넷째,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분들을 위한 상담, 교육, 휴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요양원의 운영 현황,
서비스 질 만족도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가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 개선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죠. 현재 상황에서 사연자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먼저 직원 대 입소자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요양보호사 한 명당 몇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지가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직원이 있는 곳이 좋아요. 둘째,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물어보세요. 직원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은 곳일수록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식사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양사가 상주하는지, 식단은 어떻게 짜는지, 실제 식사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의료 서비스 체계를 확인하세요. 촉탁이나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오는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인근 병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세요. 다섯째, 다른 입소자 가족들과 대화해 보세요.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족도나 불만 사항 등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면회 정책을 확인하세요.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한지, 예고 없는 방문도 허용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면회를 제한하는 곳은 뭔가 숨길 것이 있다고 봐야 해요. 일곱째, 개별 돌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소자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우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지 등을 알아보세요. 여덟째, 여가 활동과 재활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TV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홉째,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세요. 미끄러짐 방지, 낙상 방지, 화재 안전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열째,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하세요. 기본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미리 확인하고 투명한 비용 계산서를 요구하세요. 하지만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다 확인해도 완벽한 요양원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현재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담당 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가끔 간식이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돌봄 요청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서 전달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잊혀지기 쉽지만 문서로 남겨두면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특성, 좋아하시는 것, 주의해야 할 것 등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셋째, 정기적인 케어 미팅을 요청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당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어머니의 상태와 돌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어머니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면회 때마다 어머니의 상태, 식사량, 활동 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해두면 변화를 파악하기 쉬워요.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다섯째, 다른 가족분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같은 요양원을 이용하는 다른 가족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끔 사설 간병 서비스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곱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물건이나 사진 등을 방에 배치해 보세요. 친숙한 물건들이 있으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8째,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함께 외출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요양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께 활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하루 몇 시간씩 이용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요양원과 병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낮 시간에는 센터에서 보내고 밤에는 집에서 지내는 방식인데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보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여러 곳을 경험해 보면서 좋은 곳을 찾을 수도 있어요. 가정 간병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1:1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질적으로는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교대로 돌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해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인데 모든 가족이 협력해야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대안들을 검토할 때는 비용, 돌봄의 질, 가족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개인적인 저축, 가족 간 분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과 화합입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지치고 갈등하게 되면 결국 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연자분께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도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큰 효도입니다. 어머니도 사연자분의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비록 치매로 인해 표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자식의 사랑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연자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요양원 감시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지역 정치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또한 좋은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들이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요양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노인 돌봄을 단순히 가족의 책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해요. 젊은 세대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될 거니까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인 복지 예산을 늘리고 요양 인력을 확충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수한 요양원 운영, 요양 관련 기술 개발,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업계 전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사연자분과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개별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도움이나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나 간호학과에서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 돌봄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전문가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사연자분의 아들도 이 과정에 적절히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에 맞는 수준에서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어머니를 함께 돌보면서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연자분과 가족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또한 좋은 요양원이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모두가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